옛 현인들은 지혜롭게 살려면 군중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에서 때로는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현인들은 지혜란 군중을 좇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군중은 단순히 소음을 만들어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집단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옛 현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철학은 우리에게 항상 상기시킵니다. 군중을 피하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와 모략 그리고 불필요한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깨어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옛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왜 군중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기술이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서 옛 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멀리하라고 조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군중은 복잡하고 위험한 영향력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누구든 그 사람의 품성, 도덕, 그리고 내면 수련을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굳건한 사람조차도 군중의 매력에 휩싸이면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수양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던 환자처럼 보호된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자기 완성의 과정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군중은 단순히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나쁜 습관들이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에 주입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군중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만족감과 호기심이 끊임없이 자극되는 대규모 공연을 보는 것만큼 품격을 빨리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욕망과 탐욕, 권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저속한 욕구에 지배당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놀랍겠지만 옛 시대의 결투조차도 그 잔인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군중이 목격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공연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라 검투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사생결단이 되었습니다. 승자 역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기 전까지 잠시 생명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관중들은 무분별하게 환호하고 소리치며 바로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누구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함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자아, 성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내면 수련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은 군중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만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나 루키우스 세네카와 같은 현인들조차도 군중 속에서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사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탕하게 사는 친구 한 명은 당신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이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미 급한 친구는 침착한 사람조차도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현인들이 항상 주변 환경과 함께할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상기시키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을 경멸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틀렸습니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나쁜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며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을 경멸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당신의 사고와 도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동시에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십시오.
이것은 의미 있는 양방향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당신 또한 자신을 위해 더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의 담론이나 논쟁에 신중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당신을 무의미한 대화나 저속한 공연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나눌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인도된 마음,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좋은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묻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배우고 단련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가치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군중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제임스 모리스는 한 사람도 한 민족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민족은 사실상 이름 없는 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평생을 극소수의 관객만이 보는 예술에 바쳤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픽테토스는 한 철학자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것을 군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중국의 옛 현인들도 강조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승인자력, 자승자강. 즉,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명철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애써야 합니까? 자신에 대한 만족이야말로 최상의 것인데 말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 친구에서부터 더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집단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동화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될 때 당신은 군중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귀스타브 르봉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지성은 군중 속에서 묻히기 쉽습니다. 붉은 심장 하나가 온통 검은 심장으로 가득한 군중 속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길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품격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단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희생합니다. 프랑스의 두 과학자 프레넬과 아라고의 이야기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빛이 횡파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이론은 당시 빛이 입자라고 여겼던 보편적인 관점과 완전히 반대되었습니다. 학계의 압력 때문에 아라고는 군중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론이 나중에 현대 광학의 기초가 되었지만 아라고의 양보는 군중이 진리를 얼마나 억누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거대한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조각들이지만 때로는 큰 그림에 자신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무심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회에 동화되는 것과 자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속한 기준에 휩쓸리거나 외부의 칭찬과 비난에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즉,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소인은 오직 다른 사람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군중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굳건함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외부의 박수 소리에 내면의 가치가 흔들리게 두지 마십시오. 박수 갈차에는 지나가지만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르게 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단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보통 다수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품격을 단련하는 길에서 당신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군중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다주는 관계와 공동체를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시에 당신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은 의미 있는 양방향 상호작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지어 모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많은 공감을 얻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범함으로 자신을 위로하면 더 이상 자신이 유일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과연 강자는 보통 혼자 다니고 약자는 군중 속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수년간 혼자 여행하며 탐험 여정에 관한 10여 편의 작품을 썼고 유럽 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 시기에 자가 격리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는 인류 전체를 바꾼 발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얕음을 감추기 위해 동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취가 그들의 가치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열쇠이며 이 과정은 종종 혼자 수행되어야 합니다. 탁월함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며 이는 군중이 제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중국의 옛 현인들도 고독 속에서의 자제함을 강조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운도끼, 표요자제, 즉 외로운 구름이 홀로 떠올라 하늘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정신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한 네티즌이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종종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매우 압박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자신을 강요하는 대신 더 발전하도록 자신을 강요하세요. 이 대답은 동화의 압박과 자아 정체성 유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열쇠입니다. 당신이 아직 산이 슬게 있을 때는 군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오르면 당신의 시야가 발 아래의 모든 길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행을 좇는 대신 자신의 발전을 통해 시야를 넓히십시오. 높은 곳에 서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슈의 기진맥진에서 정상까지의 이야기. 중국의 유명한 건축가 왕슈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동료들과 어울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술자리, 모임, 심지어 자신의 습관에 맞지 않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단 2개월 만에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진맥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연히 그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진실을 깨달은 왕슈는 어울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훗날 그는 중국미술학원 건축예술학원 원장이 되었고 건축 분야 최고 연계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최초의 중국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왕슈의 이야기는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굳건히 설 때 성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 작가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뒤처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동화되기 위해 질 낮은 집단 행동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뜻이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어려운 일에 힘을 쏟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더 넓은 인생의 길을 만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발전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감탄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 독립불구, 즉 군자는 홀로 서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독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굳건함을 단련할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겉으로 들리는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사실 신이 배짱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군중에서 벗어날 때 그 세월이 지루하거나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바로 이 시간이 당신이 지식을 축적하고 내면을 단련하며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언젠가 뒤돌아볼 때 당신은 고독이나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의 아름다움과 반짝이는 별빛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군중의 열광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연 자신의 주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옛 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공자의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완성하는 반면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결정합니다. 좋고 나쁨, 굳건함과 흔들림, 모두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로 태어납니다. 함께 살고 조화를 이루더라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독창성은 각 개인의 가치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군중 심리가 종종 이러한 인식을 흐리게 합니다. 군중 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휩쓸리는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가에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교수가 호기심에 그리고 한 노인도 멈춰 서서 따라 쳐다보았습니다. 점차 소년이 돌아봤을 때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처럼 코피가 나시나요?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 심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집단 심리는 무의식적인 행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수를 따라갈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잃고 개성을 버리고 유행에 동화됩니다. 이것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 유명한 실험은 집단 효과의 힘을 보여줍니다. 막대기 하나가 양떼 앞에 가로로 놓였습니다. 첫 번째 양이 뛰어넘자 뒤따르는 양들도 차례로 따라 했습니다. 그 후 막대기가 치워졌지만 뒤에 있던 양들은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위치에서 뛰어넘기를 계속했습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앙리 파브르도 비슷한 실험을 송충이로 했습니다. 그는 송충이들을 화분 가장자리에 원형으로 놓고 가운데에 먹이를 두었습니다. 송충이 떼는 서로의 꼬리를 물고 화분 가장자리를 돌기 시작했고 7일 밤낮을 계속 돌다가 기진맥진하여 죽어갔습니다.
먹이가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자제력을 갖지 못하면 사회의 송충이가 되어 바로 눈앞의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해진 길만 따라가기 쉽다는 것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석유 재벌이 천국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빈자리를 찾지 못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지옥에서 석유가 발견됐답니다. 그러자 모든 다른 재벌들이 즉시 지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옥에서 정말로 석유가 발견됐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역시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고 유행을 좇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확실할 때 우리는 종종 답을 찾기 위해 군중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행자부중, 지자불에 노자의 말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수를 따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차별성은 탁월함의 열쇠입니다. 군중은 안전한 곳일 수 있지만 자신만의 주관이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지자견인, 불이중지 십이정지. 즉,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로 판단하며 다수의 옳고 그름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군중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혜와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군중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군중은 공통된 관점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 관점들이 과연 각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심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인간은 항상 옳은 것을 지향하며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수와 동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거나 그 이유가 단지 모두가 그렇게 선택해서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길이 A라는 것을 잘 알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B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신도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군중 속에서 희미한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길잡이가 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고든 길은 보통 외롭고 사람이 많은 길은 보통 구불구불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가기 쉽거나 다른 사람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수를 따르기만 할 때 주관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평범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군중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쉽게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속에서 이름 없는 숫자처럼 희미해지는 이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군중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교육합니다. 분석하고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고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능력은 자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를 촉진합니다. 중국의 옛 현인들도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고 지기 위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기 위해 논쟁한다. 항상 자신의 선택이 개인의 주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방에 불과한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강요에 직면합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길을 정해주곤 합니다. 그 길이 다음 세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학업, 직장, 결혼, 출산과 같은 이정표들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 됩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잊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감수합니다. 직장의 압박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일의 소용돌이, 경쟁과 사회의 기대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스트레스 상태에 빠뜨리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군중에 뛰어들면 자신을 잊기 쉽습니다. 단지 사회의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현대 세계에서의 소외감은 사회적 압박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비롯됩니다. 작은 스마트폰은 마치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끄는 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가상관계에 빠져듭니다.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서핑할 때 당신은 점차 현실과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지족자부, 지지자한. 즉,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고 멈출 줄 아는 것이 편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술 시대에 진정으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인터넷 세상의 덧없는 감정 속에서 보내고 결국 공허함만 되돌려 받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기술에 대한 의존이 우울증에서 불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심리적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짧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자신만의 길을 정하기에 충분할 뿐 너무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유명한 말이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인생은 직선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면 인생은 미로다. 당신이 군중을 따라갈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여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기대 속에서 길을 잃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많은 역할을 연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충실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모든 파티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고 강한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왜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표현해야 할까요?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성 다음에 감정을 둡니다. 이는 사회적 습관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 없이 완전히 이성에만 의존하는 삶이 과연 이상적일까요?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이다. 만약 우리가 이성만으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기계를 조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감정의 부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메마르고 차갑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성을 경직된 도구로 만들어 우리를 불균형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도 억압된 감정은 조용히 쌓여가고 홍수처럼 터져 나올 때 우리를 부정적인 감각 속으로 깊이 빠뜨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단지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점차 삶에 대처하는 습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보다는 연기하도록 부추깁니다. 기쁘지 않을 때 미소 짓는 것에서부터 강해 보이기 위해 상처를 숨기는 것까지. 이는 우리가 희생자인 동시에 유지하는 가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숨기는 이점은 보통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충돌, 갈등 또는 즉각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을 해칩니다. 세상이 기계화되고 기술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감정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지키고 사회의 메마름에 저항하도록 돕는 끈입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세상이 흐릿해진다. 즉, 마음이 밝지 않으면 주변 세상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올바르게 인도될 때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억누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억눌려 있던 감정의 층을 벗겨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 과정은 시간, 인내,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진실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지수, 즉 EQ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Q는 개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합니다.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감정을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와 장소에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다. 감정 통제는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과 시점에 그것을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조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압박과 기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옛 현인들이 상기시켰듯이 재물을 잃는 사람은 적게 잃는 것이요. 신뢰를 잃는 사람은 많이 잃는 것이며 자신을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감정은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도하는 법을 알 때 우리는 압박에 더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 없고 인맥 없을 때 이 세 가지 부자 되는 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의 재산을 찾지 않고 내면에서 부를 쌓는다. 돈도 없고 권력 있는 인맥도 없어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옛 현인들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내면의 힘, 지혜, 그리고 삶의 귀중한 교훈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체면을 버리고 자신 있게 돈을 버십시오. 이것은 돈 없고 인맥 없지만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옛 현인들이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맹제는 제나라의 한 키이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밖에 나가면 배불리 먹고 마신 뒤 집에 돌아와 부자나 귀족에게 초대받아 잔치에 다녀왔다고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집에 찾아오는 귀족을 본 적이 없어 의심하게 되었고 몰래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 성박 환우 지역의 무덤개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습관을 반영합니다. 체면은 명예와 자존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얼굴이 필요하고 나무는 껍질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체면을 너무 중시하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면 체면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때로는 체면을 지나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철학자 장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정한 가치를 잃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 스스로를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체면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들은 노력 없이도 겉모습이 화려하고 수입이 높은 직업만을 원합니다. 그런 환상은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부를 질투하면서도 그 뒤에 숨은 노력은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는 단지 운이나 유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체면을 버리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려는 용기 덕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빨대 왕으로 불리는 유명한 기업가 루중핑은 젊었을 때 길거리에서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푸야오 그룹 회장 장수파는 과일을 팔고 자전거를 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리카싱은 작은 골목에서 한 할머니와 함께 물건을 팔던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면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기에 비약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체면을 내려놓고 인내심만 굳게 지키면 충분합니다. 체면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은 일 처리가 결단력 없고 단호하지 못해 성공률이 낮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창피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적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 직장에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 직원이 옮겨왔는데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그녀의 경험은 신입사원 수준이었습니다. 난처한 점은 그녀의 급여와 경력이 관리자급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뛰어난 직원 옆자리에 앉아 배우기를 청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물어보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우리에게 거만하게 굴 수 있었지만 배우기 위해 체면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직원은 선물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시니 돕는 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네가 경험자야. 앞으로 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야. 거들먹거리지 않고 체면을 차리지 않으며 그녀는 묵묵히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업무에 능숙해졌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나중에 부서장이 사임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고려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전반생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체면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체면이 자존심과 동의어일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면이 단지 헛된 자존심일 때 그것은 무가치합니다. 체면만 지키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체면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 존중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체면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을 때에만 찾아옵니다.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체면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깊이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버릴 용기가 생겼을 때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의미다. 당신이 돈으로 체면을 다시 살 수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성공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당신의 체면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자리에 머물며 술을 마시고 공허한 말을 하고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가식에 불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면을 최고로 여기며 체면은 결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기 회음 후열전에는 한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낚시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종종 차별받고 냉대받았습니다. 한 시장의 불량배가 한신에게 도전했습니다. 네가 칼로 나를 찌를 용기가 있느냐?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한신은 잠시 생각한 후 군중 앞에서 몸을 숙여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고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비록 모든 체면을 잃었지만 바로 그 덕분에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고 훗날 훌륭한 장수가 되어 제후에 봉해지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옛말에 있듯이 푸른 산이 남아있으면 땔감 걱정은 없다.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멀리 내다보고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며 실력을 키워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체면만 좇고 맹목적으로 덧없는 겉모습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거만한 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이다. 유비가 공명을 3번 찾아가 산에서 내려오도록 청한 이야기. 유비는 제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버리고 여러 번 공명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잠든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성미 급한 장비는 분노하며 반대했지만 유비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공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체면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면이라는 껍데기에 묶여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기꺼이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 일대종사에는 생각해 볼 만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내재적 가치를 위해 산다. 하지만 오직 내재적 가치만이 진정한 체면을 얻을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인생이 자신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욕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짱과 실력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충분히 위대하지 않다고 느끼며 오만한 자는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이 말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체면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공한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협력할 줄 알고 올바른 일을 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면을 버릴 용기가 생겼을 때 당신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을 때 체면은 찾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당신이 존중뿐만 아니라 성장, 견고한 경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항상 당신보다 재능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요할 때 체면을 버릴 줄 알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며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열쇠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가난한 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질투와 경쟁심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노골적으로 과시한다면 부러움의 시선뿐만 아니라 질투심, 심지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난한 척하는 법을 배워 자신의 재산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청나라 시대의 유명한 소설가 이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글을 쓸 뿐만 아니라 희곡을 창작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형태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여는 재능 있는 소녀들을 모집하여 무용단을 결성하고 연극을 공연했으며 문학계의 지원을 받아 작품을 홍보했습니다. 재능과 인내 덕분에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점점 커지자 그는 친구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관료들까지도 그를 주목하며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 착취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이여는 태도를 바꿔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울고 자신의 부에 대한 모든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태도 덕분에 그는 많은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만족을 알면 족하고 만족을 모르면 영원히 족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과시가 재앙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당신이 꽤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비싼 옷을 사거나 호화로운 집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호화로운 집에 대한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값비싼 의상을 일부러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질투의 중심으로 만들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얻었을 때 당신은 검소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철학은 당신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내면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있듯이 자랑하는 것은 잃는 것이다.
부를 계속 과시한다면 당신은 재산뿐만 아니라 안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우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차나 호화로운 빌라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간과 마음을 일과 가족에 투자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불필요한 질투를 피하고 재산을 현명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 몸을 숨기지만 돌을 꿰뚫는 힘을 가졌다. 삼국지의 유비와 마찬가지로 그는 제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명을 찾아갔을 때 자신의 높은 지위를 알면서도 그는 주저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바로 그 겸손함이 공명을 감동시켜 유비를 보좌하기로 동의하게 했고 그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삶에는 물질을 통해 자아를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진정한 재산이 밖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것, 즉 지식, 성장, 그리고 귀중한 경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과시하지 않고 사십시오. 당신이 가난한 척하는 법을 알 때 당신은 질투를 피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자신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자랑할 필요 없이 그 성공은 당신이 이룬 것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통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철학자 공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군자는 행동하되 말하지 않고 소인은 많이 말하되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재물이 있을 때 가난한 척하는 법을 알고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성과를 보호하고 성공의 길에서 더 멀리 나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문을 넓게 열고 정해진 길만 따르지 마십시오. 옛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늘이 당신에게 다른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은 돈을 버는 여정에서의 인내와 창의적인 탐구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많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새로운 길을 탐험할 결심과 용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해진 길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가는 길은 쉽고 안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쟁이 치열하고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적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히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성공할 기회는 더 높아지고 많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길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서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른 길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필요할 때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노자가 말했듯이 흐르는 물은 부드럽지만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알기에 단단한 돌도 꿰뚫는다. 물처럼 유연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항상 새로운 방향을 찾으십시오.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학자 한유의 이야기는 선구자 정신, 즉 감히 생각하고 감히 행동하는 정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유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졌지만 젊었을 때는 가난하고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그는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해 묘비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인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유는 사회적 편견이 자신을 막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지런함과 문학적 재능 덕분에 그는 빠르게 성공하여 돈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고 피하는 일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날 장례, 화장, 묘지 사업과 같은 직업들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만 감히 하는 분야이지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장자의 말처럼 큰 새는 낮은 가지에 앉지 않고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길을 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인생은 자신을 시험할 용기 없이 다른 사람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뒤만 좇는다면 영원히 그들이 남긴 먼지만 마시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붐비는 길에서 사람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 서로 밀치고 다투는 곳에서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히 경쟁이 덜한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여정에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 용기, 그리고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공자의 말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여정에서 때로는 갈림길과 예상치 못한 가시밭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기꺼이 변화하고 사고를 넓히고 더 매력적인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용감하게 선구자가 되어 새로운 땅을 개척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과 많은 기회가 숨겨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결심하고 인내하며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굳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은 옛 현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부자가 되는 여정의 3가지 황금 원칙, 3가지 지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버리고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척하는 법을 배우고 감히 문을 넓게 열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귀중한 교훈을 찾았기를 바라며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충분한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처럼 동풍제기, 동풍이 다시 한번 불어와 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뒤에 있는 문을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에서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과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과거는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정체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미래는 결국 오기 때문입니다. 넘겨야 할 것은 넘기고 놓아야 할 것은 놓으십시오. 인생은 사실 편도 여행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면의 집착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과 사건들의 미련을 두고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며 온갖 후회를 느끼면서 현재를 즐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세요. 당신도 우주 속의 하나일 뿐 풀과 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 영국 총리인 조지 오웰경은 방에 드나들 때 문을 닫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 오웰경은 한 친구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지날 때마다 그는 손을 뻗어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꼭 문을 닫아야 하나요? 조지 오웰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닫아야죠. 저는 평생 제 뒤에 있는 문을 항상 닫아왔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을 닫을 때 그것은 또한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는 순간입니다. 위대한 성취든 아쉬운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등 뒤에 문을 닫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과거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거울처럼 여기십시오. 일이 오면 응하고 일이 가면 붙잡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저는 항상 한 이야기를 다시 읽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위와 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늙은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대나무 의자에 누워 손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옆에는 보라색 주전자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한 골동품 상인이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그 주전자를 보았습니다. 즉시 그는 이것이 유명한 장인의 귀한 주전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장장이와 협상하여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가격에 그것을 샀습니다. 늙은 대장장이는 처음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후 주전자가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인이 떠난 후 늙은 대장장이는 잠 못 이루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주전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것이 골동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또한 주전자가 분실될까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골동품 상인이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2배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거리와 골목에서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대장장이의 집으로 몰려와 그 귀한 주전자가 어떤 것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아이가 부주의로 찻주전자를 깨뜨렸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매우 걱정하며 그런 귀한 것을 보상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이 주전자가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부터 저는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더 좋아졌고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것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버리면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속이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과거가 서막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 영광이든 실패든 모두 과거입니다.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매우 무겁다고 느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종종 사소한 일로 걱정하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는 해탈을 구하기 위해 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은 후 현자는 그를 한 사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막에는 아름다운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바구니를 주고 그가 좋아하는 돌들을 주워 바구니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걷는 동안 청년은 길에서 아름다운 돌들을 많이 주웠고 어깨의 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사실 오아시스는 멀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바구니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의 바구니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걸을 때마다 무언가를 주워 담으면 점점 더 피곤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때 어깨 위에 바구니를 정리하는 법을 알고 중요하지 않은 기억과 불편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거함으로써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스스로 현명해지십시오. 교만과 조급함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으며 현 상태를 깨뜨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극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며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그에 상응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변하는 이 세상에 맞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전투에 임하십시오. 모든 성공을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성공이 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십시오. 지나간 삶에 대해 한숨 쉬면 삶은 당신에게 어둠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삶은 당신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법을 배우면 새로운 삶, 새로운 기대,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쉽게 뒤돌아보지 말고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마십시오. 등 뒤에 문을 닫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을 닫을 때 당신은 과거를 남겨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용감하게 마주하고 위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지금의 먹구름이 단지 짧은 장마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넘겨야 할 것이라면 넘기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뒤돌아볼 때마다 현재를 점차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점차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등 뒤에 문을 닫고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고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실수, 후회 또는 성공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압박을 만들고 현재를 즐길 기회를 잃습니다. 마치 조지 오웰경이 항상 등 뒤에 문을 닫는 것처럼 이 행동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지나간 일들을 마무리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인생은 편도 여행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지평을 탐험할 기회를 줍니다. 지나간 것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앞을 내다보면 모든 어려움이 단지 짧은 장마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문을 닫으면 희망, 빛, 그리고 새로운 성공이 기다리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고수의 처세술이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말할 줄 아는 것은 기술이지만 침묵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고수의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종종 조용히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잔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족함을 아는 자는 다투지 않고 고요함을 아는 자는 어지럽지 않다. 베트남의 현인 응우옌 빈 키엠은 일찍이 세속을 떠나 시끄러운 세상을 멀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게 한적한 곳을 찾으라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소란스러운 곳을 피한다. 고수들에게 세상의 소란은 단지 허상이며 사람들을 유혹과 끝없는 시비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남는 것은 세속의 먼지에 가려지고 물질적 욕망에 짓눌린 영혼뿐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직 고요한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만이 세상의 광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들은 침묵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깊이와 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음은 옛 현인들이 전해준 5가지 처세술 교훈으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째,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쉽게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사랑하는 매의 이야기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가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갈 때 매는 그가 막 받은 물잔을 3번이나 엎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그는 매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그 물이 독이 든 물이었고 매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는 그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친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공자가 가르쳤듯이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자신을 이기는 자이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제왕이든 길가의 거린이든 모든 생명은 가치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친절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당신은 존중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가정과 사회에서 좋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필요할 때 입장을 바꾸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른 과거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성격과 삶의 관점이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이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비난하는 대신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시야를 넓히려 합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면 삶의 다채로움을 볼 수 있다. 넷째, 항상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감정은 야생마와 같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통제할 줄 압니다. 그들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져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노자가 가르쳤듯이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다섯째, 침묵은 금이다. 좋은 술도 많이 마시면 취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말이 많으면 비록 오라도 지루하다. 침묵은 무능하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와 이해의 표현입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말이 양날의 검이 되어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분노 속에서 충동적인 말을 피하는 데 시간을 줍니다. 장자가 일찍이 가르쳤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다. 그로 인해 그들은 말이 많은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침묵은 지혜와 평안의 기초입니다. 고수들은 침묵이 도덕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들이 시비에서 벗어나 평온과 자유를 얻도록 돕는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킬 줄 알 때 우리는 맑고 깊은 고요한 물줄기처럼 영혼의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침묵할 줄 아는 자는 더 깊이 이해하고 고요할 줄 아는 자는 더 평안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옛 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군중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평온을 지키고 자신의 본질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 배운 교훈이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가치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의미 있는 교훈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안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